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보개혁에 의해서 을미개혁 이후 경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894년에 6.1준에 의해 가지고 아시아 최초의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최초의 근대 경찰이 창설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1894년에서 이제 1년이 지납니다. 1895년이 되면 그 유명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이제 국모를 왕비를 갖다가 잔인하게 살해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을미 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을미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단발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때 박영효가 총리 대신 겸 내무 대신의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영효는 이름은 똑같은 경무청이지만 경무청의 기능을 6.1준이 예정했던 민중적이고 민주적인 경찰보다는 보다 일본식의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경찰 제도에 가깝게 제도를 조금 변모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1895년에 그래야 이제 경무청 체제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고종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1895년에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궁궐을 둘러싸고 자기를 독살하려고 하고 실제로 커피에다 독을 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이 발각되기도 하죠. 그래서 고종은 너무 불안이 뜹니다.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종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 외교 사절들이 미국 대사 뭐 이런 외교 사절들이 그 고종의 식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식사만 먹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에 떨다가 이제 1896년에 그 유명한 아관 파천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황궁 요구가 거세지니까 1년 뒤에 1897년에 고종이 아관 파천에서 다시 우리 이제 그 경복궁을 돌아오게 되고 그때 이제 대한 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광무 계획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고종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전제 왕권입니다. 이제 그 간악했던 그 친일파들 러시아 힘을 빌려 가지고 처단합니다. 그 김홍집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인데 그 길거리에 그 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그죠? 아니면 뭐 이런 난자를 당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국무총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백성들 성남 백성에 의해 갖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친일파들을 어느 정도 처단했다라고 고종 황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친히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종 황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한 제국을 선포하게 되면서 하나는 군권입니다. 군사에 대한 권한이고 하나는 경찰권입니다. 그래서 군권은 원수부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으로는 뭐 합동참모본부 뭐 이런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군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경부를 성격을 시킵니다. 즉 중앙행정관청으로 성격을 시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경찰부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권한을 예정을 합니다. 하나는 군권, 하나는 경찰권. 이 두 가지를 고종이 다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 경부 체제에서는 이제 한성부하고 계양장 그리고 이제 국내 일체를 즉 지방까지 이제 경찰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권이 국내 일체 즉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우리 경찰이 독립적인 중앙행정관청이 됩니다. 그런데 1년 10개월 만에 이 경부체제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운궁 선원전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월미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궁 선원전 사건은 화재 사건이고 월미도 사건은 모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궁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고종이 역대 임금의 초상화를 갖다가 이게 모시는 그런 이제 뭐 사당 같은 걸 멋지게 짓습니다. 그런데 짓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되게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완공이 되고 난 한 몇 달 뒤에 불에 타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를 경부 대신에게 맡기는데 이 수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믿었던 전 경무사들의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월미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종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경부체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자주 독립, 자주적인 건대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이 경부체제가 자기 생각도 자기 말 잘 듣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자기 말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첫 번째 충격을 받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경무청장, 그죠? 그 경무사인데 이 경무사는 비록 소속은 내무아문 소속으로 되어 있었지만 고종이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신복을 경무사로 임명을 했는데 그 전 경무사들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자기를 내쫓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때 고종은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경부체제를 다시 과거에 경무청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경무청인데 그 앞에 나왔던 최초의 근대경찰인 경무청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경위원과 대경무청, 즉 대경무청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두 가지 큰 사건, 그죠? 경공선언전 화재 사건, 그리고 전 경무사들의 월미도 모반 사건,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고종은 이 경찰 조직을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 모종의 조치가 뭐냐면 경위원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위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 그죠? 그리고 국정원, 그죠? 이런 것이 합쳐진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일본의 영향력이 강한 경부체제는 고종이 다시 축소시킵니다. 그죠? 왜냐, 권한을 축소시켜야겠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경무청으로 환원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친위 조직인 경위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경무청하고 경위원하고 직원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관할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무청에 있는 경무사가 어떤 이제 범죄 수사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경위원에 있는 또 직원이 와가지고 방해를 한다든지 그 역도 성립하고, 그때 경위원과 이 경무청이 굉장한 갈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때 경부가 경무청으로 환원이 되고 고종은 경위원을 통해 가지고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경무청은 과거에 봤던 이제 1895년의 박영료의 경무청, 그죠? 그 제도, 그리고 1900년의 경부제도, 거기서 이미 지방제도에 돼 가지고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경무청 시대는, 우리 흔히 얘기한 대경무청 시대는 그 지방제도가 어느 정도 통제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무청의 통제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당시 전국을 관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갑오개혁부터 하늘합병 이전의 경찰, 그죠? 이걸 보는데 이제 경시청이 이제 1907년에 경시청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경시청 제도가 만들어진 원인은 뭐냐면 1907년에 그 유명한 고종의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종은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그때 이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헐버트를 비롯해 가지고 1907년 6월에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파견해 가지고 1905년 11월의 을사보호조약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걸 막았고, 또 그때 이제 그 이토우가 헤이그의 대표를 보낸 것 자체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그래서 이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로 해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3차 한일 협약을 체결합니다. 즉 정미조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경찰에서는 동경경시청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07년에 이제 일본의 동경경시청 제도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계급하고, 그죠? 조직을 그대로 모방한 경시청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 경찰권을 어떻게 이제 가져갔느냐, 우리 경찰권을 박탈했느냐,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일본인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고, 그다음 모든 한국인에 대한 권한을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거진 우리나라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일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05년에 일본이 이또를 초대 통감을 했을 때는 일본은 삼자 정립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조선 내에 세 가지 경찰 제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경찰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사청이라고 합니다. 이사청은 뭐냐면 외국인에 대한 범죄를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사청. 그 마지막 세 번째가 헌병경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 조선 경찰을 거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인에 대한 경찰 업무, 그죠? 뭐 범죄 업무를 일본 경찰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게 이사청 경찰입니다. 근데 그 업무를 이제 우리 경찰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에 대한 것을 일본 국민에 대한 것을 일본 이제 우리 경찰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모든 사건을 이제 다시 이사청이 아니고 또 그 당시 경시청이 담당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제 경찰권을 박탈해 가지고 이제 식민지로 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908년에 10월 29일 한일 경찰 사무에 관한 취극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취극서는 영어로 하면 도큐먼트입니다. 그래서 취극이니까 극비 문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밀 문서입니다. 일종의 취극서는. 그래서 우리 경찰 사무를 갖다가 이제 가져간다 일본이. 근데 그 비밀 협약을 맺는데 그것이 뭐냐, 한일 경찰 사무에 관한 취급서입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는 일본에 대한 경찰 사무의 지휘 감독권을 일본 경찰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9년 3월 15일이 되면 제한국 외국 인민에 대한 경찰 사무에 관한 한일 협정서. 이때 협정서는 어그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공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909년 7월 12일 한국 사법 및 감옥 사무의 위탁 각서입니다. 이 각서는 메모랜덤이라고 합니다. 메모랜덤. 그래서 이 메모랜덤의 특징이 뭐냐면 법적인 효력이 좀 더 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그리먼트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나 집단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탁 각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법률적인 효력이 강한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 제공의 모든 사법과 감옥 사무가 일본 경찰로 이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 6월 24일 한국 경찰권 위탁 각서, 그죠? 메모랜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찰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일본은 한 두 달 뒤에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방 조약, 그죠? 트리티라고 합니다. 이때 조약이라고 하는데 조약은 주체가 국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10년 9월 10일 조선주답 헌병조례, 이건 액트입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답 헌병조를 통해 가지고 그 유명한 헌병경찰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일본이 이렇게 도큐먼트, 어그리먼트, 메모랜덤, 트리트, 그죠? 트리티 이런 것처럼 일본은 무식하게 우리를 경찰권을 뺏어간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 단계를 하나하나 밟습니다. 이게. 그래서 취극서는 쉽게 말하면 그 우리 이제 그 경찰 대신이 있겠죠. 그 사람하고 몰래 해가지고 우리 경찰권을 넘기겠다. 그 비밀 협약을 하게 되고, 그죠? 취극 도큐먼트. 그 문서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비밀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하고, 그죠? 또 집단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어그리먼트라는 걸 해가지고 협정서를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랜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죠? 그런 각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티, 조약을 통해 가지고 통째로 우리 국권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트리티를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단계를 거쳐 가지고 우리를 합방했다, 즉 식민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